네, 피처원입니다, 여러분들. 전일 달러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중요한 것 자체가 앞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란 내용으로 좀 다뤄보는, 여러분들 어쩌면은 지금 피처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달러에 대해서 하락을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달러의 추가 약세 자체가 전망이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일 내용에서 이어가는 거죠. 달러의 실질 실효 확률에 통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 자체는 완전 거시적인 환경이에요. 거시적입니다. 지금 전일 반등했는데요.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일봉상 관점 3월 대비 2020년도 대비해 갖고 달러 자체가 하방세를 지속할 수 있냐에 대한 여부 자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 자체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보셔야 돼요. 통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당일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라든가 지지난주 있었던 회의록 공개 이런 내용으로 이어가기보다는 반등 위치를 보기보다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 이 큰 틀 안에서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시기로 지난 2017년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02년도 2월과 같이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를 약 10년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뭐 내용 자체는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카페에 오셔갖고 뭐 내용 자세하게 보실 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자, 중요한 게 그래프 자체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가능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방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 실효 환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체는 저희가 카페 노하우 공유하기에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이상 박스권 테두리 안에서 환율 자체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간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떠면 하방권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인플레이션식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의 유동성 증가, 실질 금리 하락은 달러의 약세를 지지해 줄 걸로 보인다.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유동성 증가. 어제 얘기했던 과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달러 자체가 여러분들 수합 등 어떻게 보면은 3월 이후에 통화 수합 등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렸다. 그러면 유동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올려가는데 실질 금리 자체는 계속 하단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은 그게 실질 금리의 하락 효과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자체는 왜 디플레이션 방어를 엄청나게 하는 건가요? 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심리로 장기 불황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디플레이션 한번 와버리면. 어떤 경제에 대한 원칙 자체를 디플레이션을 한번 맞이하는 순간은 그냥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20, 30년 구간 자체가 일본이 겪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이면서도 실질 금리 자체를 하락 구간에 머무는 거는 이러한 방어 자체를 일으키기 위해서죠. 왜냐 지난 과거에 일본이 이런 한 번에 대한 공황을 맞고 나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책 수단에서. 자, 미국의 정책 금리는 0에서 0.25%로 실효화한 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왜냐? 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실질 금리 자체는 하락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효과를 맛보면 됩니다. 또한 이미 양적 완화를 통해 자산 매입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과 유로존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은행의 수익성 약화 등 부작용이 컸음을 경험해준 연준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자, 마이너스 금리는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이자를 매긴다. 돈 더 이상 보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정책 자체는 거의 막바지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로존하고 일본에서 성공하지를 못했어. 야, 이거밖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할 거예요. 아직까진 멀었다. 게다가 YCC가 안 나왔습니다. 커브드 컨트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항상 설명했던 겁니다. 내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연준은 경기 부양 여건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지속하기 위한 통화 정책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금융시장에 알려야 된다. 이미 알렸죠? 네, 이미 알리고 계속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결국 내용만 결론 볼게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용인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하향 안정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거다. 이 정책 자체가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달러에 대한 공급량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실질 금리에 대해서 하방세를 계속적으로 유도할 거냐? 그게 달러의 하락 요인과 굉장히 맞물리는 건데 결론은 가능성만 두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통화 첫 번째 오늘 봤던 내용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본 관점하고 60분봉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관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하단 지지선 머무는 구간이네요. 앞으로 이 채널 안에서 하방권을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통화 정책이 강한 하방성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지만은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통화 정책이 그때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정책을 좀 진행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채권을 매입하는 구간대고 그래서 하방권에 완전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골드 10년물 국채 등 이제 귀금속 상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성향을 가진 거는 계속적으로 상방을 칠 가능성이 높대. 지금은 조정에 대한 구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물에 대한 비중 자체를 차지할 때 달러 인덱스를 보고 금이나 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채 자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측정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은 해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화할 때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은 그 해지를 할 때도 좋은 가격대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매수세를 노리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단가상 볼 때 최적의 위치는 달러 위치값이 95달러에 좀 머물 때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한 번 더 머무르는 게 좋고 골드 자체는 계속 상방을 치지만은 조정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값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달러 추가 하락 계속 지속될까요? 네, 거시적인 환경에서 지속될 거다.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금 카페에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한 번씩 인지하시고 이제 바이든 통화 정책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치 과거에 있었던 사례 지금 여태까지 꺼냈던 통화 정책으로 지금 통화 정책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이 이럴 거야.
이것만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윗단에 있는 부분 좀 더 신경 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실효 정책 금리 그리고 실질 여기 보시면은 실질 실효 환율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이제 노하우 공유하기에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내용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추가 하방 지속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내일은 마지막 시리즈로 좀 거시적인 또 추가적인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로 갈게요,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가 바뀔 수 있을까? 좀 재밌는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편 이어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처홈 카페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써있고 당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차트 분석까지 써있으니까 많은 공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